안녕하세요. 길버 켈리입니다. 지난 시간 선긋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선긋기는 캘리그라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 틈틈이 꾸준히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지난번 영상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 손바닥을 붙이고 쓰는지 들고 쓰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선긋기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가로선을 할 때는 붓끝이 위로 향하게 해서 갔다가 다시 덮어주면서 팔은 옆으로 보셨나요? 요렇게 갑니다. 자, 세로선을 할 때는요, 붓끝은 다시 왼쪽을 향하게 팔을 돌려주셔야겠죠. 그리고 올렸다가 팔을 내려줍니다. 다시 보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캘리그라피 잘 쓰는 법 단어 변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단어는 3가지 방법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굵기, 두 번째는 길이, 세 번째는 기울기에 따른 변화 방법이 있어요. 자, 차근차근 영상을 보며 따라와 보세요. 3가지 다시 한번 굵기, 두 번째 길이, 세 번째 기울기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캘리그라피를 시작하셔서 처음 보게 되는 글씨는 보통 귀엽고 아기자기한 글씨들이 많은데요. 그 글씨들은 보통 이 굵기, 길이에 따른 변화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굵기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빗을 써보겠습니다. 빗을 써보았습니다. 굵기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굵기 차이 없이 한번 빗을 써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확실히 차이가 나지요? 굵고, 얇고, 굵고, 굵고, 얇고, 굵게 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글씨 팁을 드리면요. 보통 밑에 받침이 올 때는 모음선을 짧게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공간 보이시죠? 여기에 받침이 들어가게 써줘요. 보통 이렇게 쓰게 되면 글씨가 납작해져서 조금은 귀여운 모양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굵기에 따른 변화는 굵기만 확실하게 차이를 주셔서 써주시게 된다면 글씨의 느낌을 확실하게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자, 똑같은 빗자인데 길이의 차이를 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앞 길이를 짧게 쓴 거예요. 이 길이 차이를 통해서 빗의 느낌을 차이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굵기, 길이 차이만으로도 느낌을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울기에 따른 변화를 또 한번 써드려 볼게요.
어떠세요? 이 빗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빗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글씨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 기울기의 느낌을 살려서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굵기, 길이, 기울기 세 가지의 변형된 글씨들을 한번 또 써볼게요. 사실 캘리그라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글자가 뭔지 아실까요? 꽃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꽃자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연습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굵기에 따른 변화, 꽃 보여드릴게요. 얇게, 두껍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꽃자 또 똑같은 굵기 차이를 준 느낌인데요. 하나만 제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얇게. 자,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보이실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세요? 이 길이를 사실 어쩌면 이것도 길이 차이로 변형을 준 꽃자에 더 가깝긴 한데요. 이 길이를 조금 늘려주고 이 가로, O자의 가로선은 반으로 잘라주고 요 길이도 짧게, 요거는 길게 했을 때 꽃자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굵기, 길이에 따라서 꽃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느낌을 내줄 수 있습니다. 자, 길이에 따른 꽃의 변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짧고 뒤에 길고 예쁘죠? 이 꽃자는 사실 우리가 선긋기 할 때 보통 이렇게 일자로 많이 쓰잖아요. 직선으로. 이제 캘리그라피 선긋기가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조금 살짝 곡선을 넣어주는 게 글씨가 훨씬 부드러워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팁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앞이 짧았는데 이번엔 앞을 길게 써볼 거예요. 보이세요? 자, 이 앞을 길게 빼줬답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꽃자는요, 이 앞을 길게 빼준 꽃자를 많이 씁니다. 자, 요만큼 앞으로 나왔죠? 여기서 한번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느낌을 봐주세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똑같은 꽃자를 한번 기울여서 또 써볼게요. 느껴지실까요? 이것 또한 이렇게 기울어진 기울기로 써줍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마지막 기울기에 따른 변화 글자는
길벗 글씨체 중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글씨체이기도 해요. 우리 캘리그라피에서는 하나의 글씨체가 아닌 여러 개의 글씨체로 글씨의 느낌을 표현해 내는데요. 보통 이 기울기에 따른 변화 글자는 강한 느낌이나 쓸쓸한 느낌을 줄 때 보통 사용하곤 합니다. 한번 예로 보여드린다면 가을, 겨울, 이렇게 이런 느낌의 단어들을 쓸 때 보통 기울기로 변화를 줘서 표현해 주곤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별을 한번 굵기, 길이, 기울기로 표현해 볼게요. 사실 별자는 별 이미지를 넣어서도 글씨를 많이 표현하곤 합니다. 이미지를 넣어서 표현하는 글자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굵기에 따른 변화 한번 써보겠습니다. 별자 두껍게 갖다가 이 밑에서 붓을 살짝 들어주면서 얇게 올려줍니다. 사실 이 비읍자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게 너무 어려우실 때는 두껍게 얇게 이렇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안 될 때고요. 이 비읍자는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비읍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은 따라해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밑에 받침이 오기 때문에 모음선은 살짝 짧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별자를 하나 완성했습니다. 두껍고 두꺼운 부분이에요.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받침이 올 때 모음선은 짧게 들어와서 이 사이 공간에 받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별자, 길이에 따른 변화로 별이 정말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굵기 차이에서 썼던 비읍자 쓰고 자, 받침이 오기 때문에 모음선은 짧게 내려오고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표현한 별자예요. 자, 요 리을자가 길게 뻗어져서 나왔죠? 이 리을을 사실 캘리그라피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자음이 있다면 리을자예요. 리을은 사실 변형되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을을 수강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것도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을자가 예쁘게 나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그재그, 마지막 길게. 이것도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이 움직여야 돼요. 다시 보세요. 팔이 같이 내려와 줘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여기 간격이 조금 좁게 나오는 게 좋은데 요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렇게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렇게 안쪽으로 꺾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길이에 따른 별자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갑니다. 별자 하나, 둘, 셋.
자, 리을로 별자가 엄청나게 느낌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 또한 이곳의 각도는 작게, 좁게 해주셔야 돼요. 같은 길이로 위로, 위로, 아래로. 점점 굵기가 얇아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기울기, 다른 변화. 자, 느껴지시나요? 기울기 이렇게 기울여 주고요. 우리 별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뾰족뾰족, 뾰족뾰족, 뾰족뾰족. 이 느낌을 이 글자로 표현해 주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리을을 쓸 때 이쪽을 뾰족뾰족 각을 져서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단어 변화에 따른 단어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이라서 잘 안 되시는 글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손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캘리그라피 연습도 화이팅입니다.